네,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출범 초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꿀잼 도시 만들기, 과연 울산이 꿀잼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 최초의 조간신문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울산에 놀이동산이나 아쿠아리움이 없어서 꿀잼 도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왜 이런 얘기 첫 질문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네네. 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질문이 지난주에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예. 울산이 왜 노잼 도시인가 이런 토론을 했거든요.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놀이시설이 많다고 꿀잼 도시가 아니라는 건 여러 가지 사례, 뭐 전국에 놀이시설 많은 도시들이 많은데 예. 다 꿀잼 도시 아니거든요. 노잼 도시, 즉 재미가 없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예. 이건 울산과 더불어서 전국 2대 본래는 3대 노잼 도시가 있었답니다. 어디? 울산, 대전, 광주. 광주도요? 네. 그 1, 2, 3등을 차지했는데 요즘 광주가 살짝 빠졌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전까지 살짝 빠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사 누가 했어요? 이 조사는 이제 뭐 아무나 한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해마다 각 도시마다 예.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갔는가, 숙박을 얼마 했는가 이런 조사들을 합니다. 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제 울산과 더불어 전국 2대 노잼 도시로 꼽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소문이 나 있는데 대전은 수도권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울산보다 더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서 대전이 노잼 도시로 소문이 난 것은 일단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가볼 일이 없다. 예. 대전에 가서 많아. 이런 이야기부터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 나왔고 예. 실제로 수도권에서 대전에 가보면 대전이나 세종에 놀러 갈 일이 없고 차라리 대전이나 세종에 갈 바에야 뭐 서해안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대전역에 친구들 만나갖고 잠깐 뭐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동이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뭐 둔산동이나 데려가서 밥 먹는 정도. 예. 그 다음에 뭐 대전역에 있는 성땡땡이라는 뭐 그 예. 빵집 있거든요. 빵집에 뭐 소보루나 한 박스 사갖고 올려보내고 예. 이 정도라는 데서 비롯된 게 이제 대전은 노잼 도시다. 예. 갈 데가 없다. 어떻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뭘로 극복했느냐면 예. 대전은 탄수화물 제1의 도시다. 탄수화물? 대전 칼국수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몰랐네요. 전국에서 칼국수로는 대전 따라올 데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오히려 그걸 자기들의 약점을 극복했고요. 그다음에 또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죠? 한 20년 전에 엑스포. 네,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예. 소환해가지고 대전은 과학 첨단 연구도시다. 대덕단지도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연구단지다. 이걸 부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신세계라는 재벌 그룹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그래갖고 유치를 한 거죠. 스타필드급 이제 그런 어떤 뭐랍니까 이게 브랜드를 끌어당겨 가지고 뭔가 이 도시의 어떤 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 이 이름이 바로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라는 건데요. 네. 이걸 유치해 가지고 카이스트 중앙과학관, IBS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것들하고 특화해 가지고 관광 특화를 이뤘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거, 본래부터 잘하는 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노잼 도시를 탈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김두겸 시장이 울산도 노잼 도시 반열에서 이제 벗어나자 해서 지금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GRDP 1위 도시가 재미있으면 뭐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뭐 대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가진 쪽이 바로 청년층이거든요. 예. 청년들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예. 울산을 두고 노잼 도시다. 예. 자기 친구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야 울산 가서 뭐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면 예. 울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울산 정말로 볼 거 많고 즐길 거 많다. 와봐라 이렇게 하는데 예. 밖에 있는 친구들이 울산 가봐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청년예술단체, 청년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그 탈울산이 아닌 인울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노잼도시 탈출을 위해서 청년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자.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수가 유명해진 것은 물론 여수 엑스포로부터 비롯됐지만 예, 밤바다. 예, 그 이후에 노래 한 곡과 예, 여수 밤바다.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포장마차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시도해 보도록 어떤 기회를 주자. 예. 그런 걸 좀 달라. 이런 예. 게 이제 일단 젊은 층들의 요구였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여수 밤바다 가보셨죠? 예, 가봤죠. 밤바다 포차인가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이게 이제 물론 예. 이제 처음과 달리 조금 갈수록 이제 이게 장사 속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문제는 그겁니다. 누구나 한번 가봤다고 하니까 예.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수라는 곳은 예. 여수와 순천 이런 또 순천만 예. 이런 쪽으로 또 연계가 되죠. 연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울산에 오면 경주라든지 예. 부산 이렇게 연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 이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울산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 울산역에 내려가지고 울산을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즐길 것인가 예.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울산은 잠깐 한번 들려볼까? 안 그러면 울산 들렸다가 부산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울산에 하루 잡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자. 이런 게 이제 젊은 층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울산 하면은 나쁜 이미지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울산을 좀 나쁜 이미지로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왜 부각을 했느냐면 온산병. 예. 예전에 이따이 병부터 네, 해서 네, 네. 공해, 뭐 태화강에 물고기 죽은 거 이런 나쁜 것들, 폭발 사고 예. 이런 것들이 주로 부각되다 보니까 예. 울산 하면은 왠지 하늘이 시커멀 것 같고 맞아요. 뭔가 나쁜 공기가 막 풍풍풍 풍길 것 같고 이런 예.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그 울산 사람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울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는 예. 그런 언론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옛날 얘기인데 아주 옛날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 젊은이들이 이제 울산을 노잼 도시라고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나서서 이런 걸 벗어보자고 하는 건 참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젊은 층 말고 5, 60대 이 시니어들은 말이죠. 울산이 제법 알찬 여행지로 꼽고 있다는 그런 조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어떤 연령층에서 보면은 예. 인기 있는 여행도시 1위가 의외로 울산이었습니다. 예. 네, 소비자 리서치 기관 조사에서는 공원을 가진 곳에 여행하는 것, 이것을 누가 선호하는가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예. 가장 풍부한 어떤 공원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울산이다. 예. 이런 조사도 나왔고요. 이것은 또 그냥 나온 통계가 아니고 한국관광공사가 시니어 세대들의 여행 수요를 심층 분석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믿을 만한 건데요. 예. 국내 60대 연령층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지역 예. 이것이 울산이었고 50대 이상의 방문자 비중이 높은 지역 세 곳에도 울산이 포함됐습니다. 결국은 간절곶이라든지 울산대공원이라든지 예. 대항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5, 60대 이상의 연령층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 한국관광공사가 병 주고 약 주고를 한 셈이 되는데 또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리서치 전문 연구기관인 컨슈머인 사이트의 공원 여행자 자원 추천 조사. 예. 이것에서 울산이 한 32%의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광역시 가운데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사실 뭐 웬만한 울산 시민들은 지금 다 압니다. 울산이 공원 도시라는 거. 1인당 공원 면적도 전국에서 최상이고 특히 뭐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예. 대항공원 이런 이름은 전국에 1, 2, 3위를 다툴 정도로 유명한 공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 이제 울산을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도시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했거든요. 네. 공해 도시에 가니까 울고 왔는데, 이야, 울산에서 생선회 먹어보고, 언양에서 한우고기 먹어보고, 이보다 더 맛있는 생선회 고기점이다. 중요한 거는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예. 울산에 사람을 오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오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안 와본 사람들이 울산의 공해도시다, 굴뚝도시다, 뭐 검은 연기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와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이제 뭐 아까 우리 이제 언론인들도 문제가 있었다. 이제 반성할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울산에 이제 공해 얘기하고 그다음에 화학 공장에 폭발 사고 얘기하고 하니까 울산이 이제 그런 곳인 줄 알고 와서 내려와 보니까 공기가 서울보다 훨씬 깨끗하고 고기 맛이 다르더라. 저 공기의 맛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예. 실제로 제가 뭐 울산에도 서울에도 있어봤고 울산도 살고 있고 부산도 살아봤고 예. 이랬는데 예. 울산이 굉장히 공기의 질이 좋습니다. 좋아요. 일부 이제 공단 근처 예. 일부 지역은 아직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네네. 사실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의 공기의 질은 상당히 네. 좋은 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자동차 매연으로 해서 복합 공해가 찌들어 있는데 울산은 공장에서 그냥 냄새가 날 뿐 그렇게 유해한 가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네. 일부 지역, 일부 지역. 그 환경연구원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쪽에서 주로 조사를 하는 게 어디냐면 석유화공단 인근이라든지 그렇죠. 여천동이라든지 예, 그런 야음동. 일부 지역에 조사를 한 걸로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벤젠이라든지 이런 발암물질 유발 수치 자체가 높게 나오거든요. 예. 이게 발표가 되니까 울산 전체가 네네. 마치 뭐 하늘에 발암물질이 둥둥 떠 있는 네.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 보면 노잼 도시 탈출의 해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잼 도시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통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면은 예.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관광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 조사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조사 결과냐면 울산은 강주와 대전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관광지 1, 2, 3위였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네, 선호하지 네. 않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서는 조금 수치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전 연령층을 통해서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뒷자리에 울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이거는 좀 안 좋은 안 뉴스죠. 좋은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현재의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울산의 모든 구청장들이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제 김두겸 시장도 시작부터 관광 산업에 대한 발길이 바빠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울산시의회도 처음 이제 울산시의회가 문을 열고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현장 활동을 바로 관광 산업 이런 쪽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쓴소리도 많이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가 하는 자리에서는 야, 당신들 뭐 하냐? 지금 국가정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왜 활용을 못 하냐? 예. 남산에 전망타워, 케이블카 설치해가지고 빨리 뭔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연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케이블카 설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10년 전부터 나와도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뭐 계속 규제나 아니면 반대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니까 네. 장기간 검토만 하는 것 자체는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고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네. 그러니까 빨리 좀 행동으로 옮겨라. 예.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히 예. 또 뭐 울주군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선사문화단지들이 있고 방구대 안각화도 있지만 예. 금단리 유적 같은 것도 엄청난 게 있는데 그 뭔가를 뭐 복원하겠다 이런 이야기 해놓고는 아니면 우시상국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산의 정체성을 되살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울산시가 좀 받아가지고 제대로 좀 해나가는 거 좋지 않느냐. 예. 군에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 좀 해나가고 사람들을 좀 오게 만들어라. 네. 그러면 울산은 공장도 산업 수도도 되고 예. 역사 문화 자원도 있고 네. 자연 환경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요인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오고 했습니다. 네. 있지도 않은 그 롤레라이 언덕에다가 인어 만들어 놓고 롤레라이 막 갖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요.
만드는 겁니다. 네.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아까 뭐 시의원들이 뭐 남산에 전망타워 만들고 케이블카 놓는다고 뭐 그런 얘기했다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관광이 살아날까 싶은데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의원들이 첫 상임위 활동에서 이구동성으로 울산의 관광 산업을 주문했다. 이건 이제 고무적이에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증거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시의회 의원이 된 사람들 예. 아니면 뭐 시장이나 구청장들 이런 사람들이 관광이라는 쪽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예. 물론 지금 김두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0년 전 구청장 시절에도 관광산업에 눈을 뜨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인식을 밑에 깔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네. 그쪽 분야에 뭔가 투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민간의 투자도 유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얘기인데 남산타워 케이블카 이런 발상하지 말고 말이죠. 지금 이제 얼핏 김 이사님 얘기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박태환 선수를 섭외해서 태화강에 연어가 많아가지고 수영을 해보니까 막 머리에 받쳐서 이 도저히 수영이 안 되더라 이런 광고 하나 만들어서 KTX에다가 좀 틀고 말이죠. 도시를 가로질러 유유히 강물이 흐르는 도시는 우리나라의 한강하고 태화강뿐이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울주 칠봉 세계 문화유산 반구대암각화 이런 거 엮어서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좀 웃겼나요? 예, 아니 웃긴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발상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간단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울산 가까이 오면 울산이 그냥 여기서부터 울산입니다가 아니고 예. 아니고 울산 가까이 오면 뭔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산업수도 울산입니다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인 지금 선사문화 1번지 방구대 안각화 보유도시 울산에 들어오신 겁니다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렬하게 인상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야 언젠가는 나도 울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울산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네. 꿀잼 도시라는 게 이 도시에 오면 뭔가 꿀이 막 쏟아지는 그런 재미있는 도시라기보다는 나는 저 도시에 왠지 한번 가고 싶어. 나는 저 도시에 뭔가 한번 가가지고 한번 저 도시를 느껴보고 싶어. 이런 유인책을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꿀잼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전략, 지금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울산의 꿀잼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로 떠오른 이야기는 일단 김두겸 그 시장, 강력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도 이야기했고 취임하자마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야기해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나 뭐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울산처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광주는 누가 봐도 문화예술의 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는 항상 노잼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를 꿀잼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감기정 광주시장. 그래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에 레고랜드, 화성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 호남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호남에도 그런 복합 쇼핑몰과 디즈니랜드 이런 걸 유치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사람들을 오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노잼 도시를 꿀잼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투자도 하고 있고요. 울산과 또 나란히 노잼 도시로 유명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도 여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울산엔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게 첫 번째 눈에 띄는 건데 바로 그것이
시장이 되면은 김두겸 시장이 되면은 태양에다가 네. 강이 내려다 보이는 네. 그런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 예. 또 이제 그 지금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K-팝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걸 만들겠다. 예.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울산에는 대규모 공연장이나 놀이시설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시설이 울산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의 논리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돈이 된다면 얼마든지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예. 이 바로 밑에는 부산이 있고 바로 위에는 경주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울산에다가 이런 놀이시설을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네.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울산에는 경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이런 놀이시설을 유치하려고 다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김 이사께서 늘 얘기하시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도시 리모델링 참여 사례. 네. 예,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들려주시죠. 제가 늘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1973년에 완공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하면 사진으로 안 나옵니까? 네, 시드니 네, 오페라 네. 하우스. 그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의 함부르크의 오페라 하우스는 엘베강 하구에 북해로 뻗어나가는 항구에 검선 모양의 예. 오페라 하우스. 아. 지금 랜드마크가 돼 있거든요. 예.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노르웨이 오슬로, 뭐 덴마크의 코펜하겐 이런 오페라 하우스 이런 예. 것들은 예. 이미 그 도시의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고 세계인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바닷가에 곧 엄청난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서는데요. 예. 바로 부산 북항에 들어서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 도시 랜드마크가 됐고 이미 개관하는 동시에 우리는 가보자 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유명해져 있습니다. 예. 네. 그 울산 하면 이제 고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혹시 말이죠. 요즘 최고의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병인가 우영우인가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예. 그 드라마는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예. 지난 5월달에 네. 그 스텝이 와가지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접 촬영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 자폐가 있는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고래를 보면서 기발한 그 변론을 막 생각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카트를 장생포에 와서 고래와 관련된 한 카트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드라마 보면서 생각했는데요. 안타깝지만은 이제 이미 저 촬영 끝났어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실제로 그거는 힘들 거고요. 네. 예를 들자면 그 고래라는 소재가 예. 얼마나 사람들에게 각인되느냐 예. 그 드라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하자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화자산, 예. 어떤 사람들을 끌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울산이 1만 년 전부터 예. 가지고 있던 고래 문화, 네. 고래 문화로부터 뿌리가 되었던 어떤 수많은 컨텐츠들, 네. 그리고 근대의 공업단지, 네. 산업수도. 네. 자, 울산 태양을 보십시오. 네. 태양 제일 상류에 뭐가 있습니까? 방구대, 암각화. 암각화가 있습니다. 제일 하류에 뭐가 있습니까? 공업단지, 석유화학단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은 백리길 제일 꼭대기부터 하류 맨 밑에까지가 문화관광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태화강과 고래 이것을 연결하는 엄청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예. 울산은 뭐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김 이사께서 지금 준비한 내용들이 알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훅 지나버렸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어떻게 모든 것들을 제대로 엮어낼 수 있을까 이걸로 정리를 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들이 많더라도 네. 이것을 어떻게 엮어내냐. 꿰어야 보배다. 예. 네. 뭐 그런데 예. 엮어야 보배인데 이 엮을 수 있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피니언 리더들.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 예.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두뇌를 가진 싱크탱크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실천에 옮길 때, 예. 그것도 빠르게 예. 옮길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틈틈이 이걸 좀 짚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이신 김진영 이사와 꿀잼 도시 울산 만들기로 얘기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